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돈을 풀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로 거의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장에 지금 고기,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낚싯대만 던지면 물고기가 이제 딸려올 건데 주식 시장의 이 낚시꾼들도 이런 대목을 놓칠 수 없겠죠. 저도 한때 이 대목에서 손맛을 좀 하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주식에 관한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낚시꾼에게 낚이지 마시라고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구찌, 쉑쉑버거 등 이런 디저트 산업으로 유명한 제빵왕 SPC가 8개의 생산 계열사로부터 밀가루, 계란, 생크림, 우유, 빵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런 210개의 품목의 원재료, 완제품을 제빵 계열사로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이 역할이 없는 SPC 삼립을 끼워 넣어서 평균 9%의 이윤을 남기도록 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야 어딜 그냥 지나. 사실 누가 봐도 이 삥을 뜯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는 건 없어도 중개의 명분이야 있을 테고 이런 걸 걸렸지만 에이 어때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듯이 계열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역대 최고 과징금 647억을 내게 생겼을까요? 이처럼 SPC는 그동안 고객과 투자자를 여러 차례 기만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사실상 지배구조, 상속구조에서 중요한 핵심인 SPC 삼림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양심이 없. 공정위도 SPC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을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불공정 거래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 증선위가 밝힌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이 관련 조치 실적을 제가 가져왔는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미미하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장 상황이나 조금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는 이런 수법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시장에는 낚시꾼이 존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많은 세력이 시장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 논리를 비웃으면서 불공정 거래를 이용해 왔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주가 조작 사건은 1814년의 베렌거 사건인데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나폴레옹이 죽었고 연합군이 파리를 점령했다 이런 소문을 낸 베렌거 일당이 런던 거래소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200년 전 수법 베렌거 사건 때의 수법이 아직도 먹힌다는 거죠. 자, 올림픽 정치나 보물선 쇼크도 있었고 남북 경협이나 지금 코로나19 등 이 사회적 이슈를 자극해서 정보를 지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찌라시들 검증되진 않았지만 자극적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죠. 시장의 이 투자 심리를 동요시키는 이런 행위는 여전히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흐름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남들보다 5분 더 빠른 뉴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초능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절대적인 우위를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초능력은 아쉽게도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렇죠. 이런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도 누군가는 이 수요 공급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빠른 뉴스를 또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정확히 뭐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머리가 아프시겠죠. 그래서 조금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방 입장에 대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를 말합니다.
억울한 계약이나 부당한 거래 같은 걸 뭐 본 적이 있거나 또는 거래를 막상 하고 보니까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당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게 바로 불공정 거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에서 호구가 생기면 불공정 거래다. 금감원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의 유형이 있는데 크게 불공정 거래는 대표적으로 내부자 거래, 부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간략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시세 조정 행위는 자연적인 수급이 아닌 인위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합니다. 주식 영화 작전 한번 보셨죠? 이게 바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내부자 거래라고도 부르죠. 내부 사람만 알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뉴스에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 대기업 회장 나와서 뭐 주식 관련 소식이 나온다 보면은 대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부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이나 뭐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이런 행위인데 쉽게 말해서 처음에 소개드린 SPC 사건이 부정거래고 또 허위 뉴스를 뿌린 베랭거 사건 역시 부정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에 세 가지에 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신고 공시 의무 위반이나 주식 소유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은 이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당연히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겠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쉽게 말하면 불공정 거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 같기는 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금감원이 정의한 포괄적 의미의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금 낮은 불공정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차익 거래는 주요 임직원이나 주주가 자기 주식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서 단기 매매로 이 돈을 벌게 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부자 거래나. 그래서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주요 관계자의 단기 차익 거래는 불공정 행위로 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한 끼에서 뵙겠습니다.